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호입니다. 오늘은 차량용 메모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이번 CES 행사를 통해서 AI가 로봇과 자율주행차 부분으로 적용이 확산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메모리 시장의 3대 축은 스마트폰, PC, 서버인 것이죠. 상대적으로 자동차용 메모리 비중은 낮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용 메모리는 내구성과 신뢰도에 대한 기준이 다른 분야 메모리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도 높다고 봐야 하는데요. 다른 부품처럼 차량 교체 주기에 맞춰서 차량용 D램이 최소 7년에서 10년가량은 가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극한의 기후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차량용 D램은 기능을 유지 가능한 온도의 범주가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경제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수익성이 마진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항공정을 지속적으로 10년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 수익을 많이 내려면 미세 공정을 더 개발해야 합니다.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높은 메모리를 만들어야 돈이 되는 것이죠. 신공정으로 팹을 바꿔야 돈이 되는데 굳이 차량용 반도체를 한다고 오래된 구공정을 계속 유지할 유인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용 메모리 시장의 최강자는 그간 미국의 마이크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대당 칩이 3,000개가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는 수십 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200개에서 300개 정도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칩은 내연차의 10배 이상이 듭니다. 비교하기 힘들 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처리 양은 많아지고 속도는 더 빨라져야 합니다. 통상 데이터의 동시 처리를 의미하는 데이터의 병렬 처리에 가장 특화된 프로세서가 바로 AI 가속기 GPU인데요. 이 데이터 병목 현상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고속도로를 더 넓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 도로를 이동하는 데이터를 압축해서 처리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대역폭을 늘린 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길인 데이터 고속도로를 넓힌 게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도로를 기존 2차선에서 8차선으로 넓혔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HBM의 문제는 결국 그 전력 소모입니다. 전력 소모 관점에서 보면 HBM은 최적의 옵션은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솔루션을 찾아왔고 그 결과 나온 게 LPDDR인데요. 이 LPDDR은 데이터가 이동하는 도로폭을 넓히는 대신에 도로를 지나다니는 데이터의 크기를 압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를 움직이는 데이터가 트럭 크기였다면 LPDDR에서는 경차 크기로 데이터가 홀쭉하게 압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발상을 바꾼 것이죠. LPDDR이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압축해내면 굳이 넓은 도로망 역할을 해주는 HBM의 쓰임새는 좀 줄어드는 것이죠. 이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도 이제까지는 바로 이 LPDDR이 메모리 시장의 주류였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올해인 2025년 연말에 LPDDR6를 내놓는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도 메모리 탑재량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메모리 성능도 이전보다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LPDDR 저전력 고효율 메모리라는 LPDDR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HBM이 더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기술이 구현 가능할 경우 이 대당 최대 D램 80GB, 낸드 플래시는 1TB의 엄청난 용량을 지닌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엔 차량 주변을 인지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죠. 그리고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인포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능이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루 평균 그 4TB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초당 50조 회 연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주목받는 메모리가 바로 HBM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차량용 HBM을 그 상용화한 메모리 업체는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이닉스는 이 구글의 자회사로 자율주행 기업이라는 그 웨이모에 3세대 HBM2E를 공급했습니다. HBM2E는 D램을 4단으로 쌓은 HBM
3세대 제품인데요. 하이닉스가 구글카로 불리는 자율주행 차량 로봇 택시로 공급망을 넓히면서 차량용 HBM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는 차량용 4세대 HBM3 HBM 제품인 HBM3 양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서버용 HBM에서 이미 한 발 늦은 삼성도 자동차 메모리에서는 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절치부심인데요. 오는 2027년 앞으로 2년이 더 지난 2027년 그 차량용 HBM4E를 출시한다는 방침을 작년 9월에 열린 미국에서 열린 전장 포럼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HBM4E는 48GB 용량의 초당 2TB 대역폭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LPDDR보다 메모리 용량이 5배가량 더 큰 것이죠. 대역폭도 늘어났습니다. 미래 자동차에는 그 생성형 AI 활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데이터 처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차량용 HBM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그런 만큼 차량용 메모리 교체 주기도 현재는 한 7년에서 10년 주기에서 2030년 앞으로 5년 뒤면 3년 정도로 메모리도 더 빨리 교체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차에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 삼성은 기존 차량용 LPDDR D램 분야에서 공급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이 퀄컴의 차량용 플랫폼 스냅드래곤 디지털 세시에 LPDDR4X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AI가 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HBM과 함께 저전력 고효율 메모리인 그 LPDDR, GDDR 등의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중국 D램이 CXMT 같은 기업들이죠. 중국 D램이 기존 레거시 D램에서 바짝 삼성 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능이 더 중요한 고부가 칩 시장, 그 차량용 메모리 시장도 여기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시장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을 비롯한 전장용 메모리 시장을 잘 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